공강날이에요. 겨울방학 마지막 날이고요. 대수 오늘 이제 여러분 숙제한 거 마무리해서 시험 보고 중간고사 얘기 조금 하고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도 잘 해오셨나요? 마지막 숙제였는데 우리 유성예비를 거둬야지. 물론 다음 주에 또 볼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자 그러면 우리 861번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나랑 같이 할 부분들은 꽤나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전에 너희가 공부가 뭐 안 되어 있다 혹은 뭐 숙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도 지금 내 설명을 뭐 이해 못할 문제들은 내 생각에 없어 보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 자체를 처음 접하는 걸 거라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수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좀 오늘 수업 들어서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861번부터 문제 좀 다시 읽어보고 계세요. 네? 없어? 자, 해볼까? 자, 일단 우리 n 플러스 2항이 n 플러스 1항에서 an을 뺄 때 처음 보는 저번식 아니니? 그러면 너희가 낯선 저번식이 나왔을 때 뭐 해보자 했냐면 우리 나열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해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항은 9고요. 두 번째 항은 3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고 봤을 때 지금 이 세 번째 항에 대해 구해 보시려면 n자리에 1을 대입해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시면 돼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그럼 자연스럽게 3에서 9를 뺀 마이너스 6. 그 다음도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마이너스 9.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마이너스 3.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6. 맞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9 빼면 3 빼면 마6 빼면 마9 빼면 마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알겠지? 몇 개씩 반복? 이렇게 6개씩 이렇게 6개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나열해보시면 쉽게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가에 대해.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열 다 파악 끝났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절대값이 3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항? 두 번째 항. 얘는 몇 항? 다섯 번째 항. 얘는 몇 항? 여덟 번째 항. 얘는 몇 항? 11번째 항. 이런 식으로 지금 항 번호 자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 인수?
2인수들에서 절대값이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K라는 놈은 뭐가 돼야 되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00개에 대해서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몇 개 있는지 세보시면 되죠? 그래서 3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99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1이 돼서 나머지가 1이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1인수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2인수는 더 없으니까 33개로 끝이지. 답은 33.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그냥 진짜 문제 조건에 따라서 나열만 해봤으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스타일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나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넘어갈게요. 895번. 자, 수특 레벨 1 문제였고요. 24학년도. 이전 수특이 조금 더 어려운 감은 있긴 한데 올해 수특보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첫탕을 모르죠? 첫탕을 모르죠? 첫탕을 모르죠? 그럼 첫탕을 모르니까 미지수로 둘까? 그래서 얘는 첫탕을 A라고 놓습니다. A는 양수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A가 홀수냐 짝수냐 그게 중요하니? 안 중요하다 얘들아. 지금 이 N은 항번호예요. 그러니까 항이랑 항번호는 다른 개념이지. 그러면 얘는 지금 A는 그냥 단순 항인 거야, 항. 근데 얘가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은 짝수항이야, 홀수항이야? 홀수항이지. 그 홀수항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n이 1일 때에 대해서 a2 같은 경우엔 a1 분의 1이겠다. 맞니?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가 돼? 역수인 a 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짝수 번째 항이니까 짝수 번째 항은 2배 하라 했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두 배 하시면 a 분의 1. 따라왔어? 세 번째 항은 홀수항이죠. 홀수 번째 항이죠.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은 역수하면 2분의 a. 따라왔어? 다음은 2배 하시면 a. a가 반복되네. a가 또 나왔네. 그럼 똑같이 a분의 1, 똑같이 a분의 2, 똑같이 2분의 a, 똑같이 a.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반복? 4개씩 반복되는구나. 따라왔어요? 자, 그럼 사실 뭐 하나만 더 하면 9번째 항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뭐 9번째 항 같은 경우에 몇 번째 항이랑 같아요? 4개, 4번째 반복이 되니까 얘는 A 1과 같고, 그리고 12번째 항은 A 4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A, 그러니까 2분의 3A가 6이겠죠. 따라서 A는 몇이다? 4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지금 몇 개씩 반복되고 있냐? 4개씩 반복되고 있는데 1부터 16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4개씩 반복되는 게 몇 개 있겠어?
그치 4개 있지 않겠어? 4 곱하기 4가 16이니까. 그래서 각 항들이 전부 다 4개씩 있겠죠. 그래서 다 4배 해서 더해주시면 16, 1, 2, 8 이렇게 되어서 27 이렇게 되겠다. 가능하니 가능하니.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 보자마자 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었겠지만 나열하고 보니까 아 주기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규칙석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8, 9, 7 이제 얘부터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나열해서 푼다기보다는 살짝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여기서부터 혹시 풀어보셨나요? 8, 9, 7의 문제? 시간 살짝 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보세요. 문제권이 무슨 말이니?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거의 찾아가. 자,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해보자. 지금 보면 첫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항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 놈을 보니까 뭐 얘는 분석하기 쉽죠? 둘이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고 그럼 n 플러스 1항은 n항에서 3을 뺀 거 혹은 n 플러스 1항은 n항에서 2배 하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n 플러스 1항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3을 빼면서 진행이 되거나 2배를 하면서 진행이 되거나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또는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항에 대해서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3을 빼도 되는 거고 2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아, A 빼기 3일 수도 있고 2A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4개가 돼요. 여기서 지금 3을 빼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2배를 할 수도 있고 3을 뺄 수도 있고 2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3을 빼시면 A 빼기 6 2배 하시면 2A 빼기 6 3을 빼시면 2A 빼기 3 2배 하시면 4A 이게 지금 세 번째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세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랑 같다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절대 안 되는 건 있겠다. 그치. A 빼기 6은 절대 안 되지. 얘랑 얘랑 같아지면 A는 지금 뭐 같아질 수가 없잖아. 같아질 수 있는 A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얘 자체는 일단 절대 불가능이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a 빼기 6이 a랑 같다라고 한다면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6이죠 6. 그래서 a가 6이면 같아지고 또 뭐도 돼. 얘는 끝이 3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같아지려면? 그리고 얘랑 같아지려면 a는 몇? 그치 0이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4항 구해볼까요? 4항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3을 빼시거나 2배 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3을 빼시면 3 2배 하면 12 3을 빼면 0 2배 하면 6 3을 빼면 마삼 2배 하면 0 그래서 이게 지금 4항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이해돼? 그래서 4항 같은 경우에 될 수 있는 게 3, 12, 0, 6, 마 3까지 이렇게 5개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값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값은 12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할만하지 않니? 이 정도면. 이게 아마 뭐 12번 문제니까 객관식에서 뒤에서 4번째 문제인데 뭐 수열 파트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겠죠? 이 문제는. 이 정도면 할만하죠. 뭐 쉽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가장 어렵게 나온 거 치고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알겠지? 나열하면서 판단하는 거이기는 한데 나열하는 거에 있어서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뭐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그런 문제들 잘 출제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898. 자 이것도 할만하니까 만약에 문제 처음 보시는 분은 뭐 나열하고 계세요? 나열 좀 해보면서 어떤 수였는지 파악 좀 해보세요. 안 써졌어? 찾아봐라. 놓고 없다고? 네 없는데. 누가 놓고 가져간 거 아니야? 뭐야?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서탕은 2분의 1이래요.
자, 이런 정화식 난생 처음 봤죠? 1 뺀 다음에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 바꿔라. 그래서 합시다. 1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2 역수 취 부호 바꾸면 2 우리 2 아니야? 맞지? 1 빼면 1 마이너스 1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 1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부호 바꾸면 2분의 1 맞지? 아 뭐야? 2분의 1 반복되네. 2분의 1 또다시 등장했으니까 또 2, 또 마이너스 1, 또 2분의 1, 또 2, 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3개씩 반복되겠다. 맞죠? 그래서 아 얘는 일단 3개씩 반복되고 있는 주기가 3인 수열이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더해야 11이냐 뭐 그런 문제니까 어디까지 더해야 11일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뭐부터 해봤어? 이 셋의 합을 구해보셨나요? 한 묶음의 합. 한 묶음의 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더해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3이 나오죠. 그럼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될 텐데 2분의 3이 몇 개 있어야 11이 되니? 그런 정수 있어? 없지. 없다 그런 정수? 그래서 얘는 지금 이 m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한 묶음씩 한 묶음씩 한 묶음씩 그러니까 지금 3개씩 묶어봤을 땐 물론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 되긴 하는데 2분의 3 가지고 우리가 11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딱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m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니구나. 묶음이 여러 개 있긴 하겠지만 하나의 묶음은 3개의 완전체가 아니라 1개 아니면 2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지금 얘가 2분의 3 가지고 만들 수 없으니까 m은 3의 배수는 아니구나. 자 그러면 2분의 3 가지고 얼추 그래도 11까지 근접하게 갈 수는 있죠. 2분의 3이 일단 몇 개 있으면 11에 근접해지냐? 뭐 난 한 6개부터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일단 6묶음이 있는 거야. 6을 곱해. 그럼 몇이야? 9죠. 9. 그럼 9에다가 몇이 추가돼야 돼? 2가 추가돼야지만 11이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 6묶음에다가 2를 더해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일단 이 세 묶음 중에 맨 처음으로 시작한 숫자는 누구예요? 2분의 1이지. 그리고 그 다음이 2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추가할 수 있는 숫자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냐? 2분의 1 이거나 또는 2개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2분의 5가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될 수 있는 게 이 2개밖에 없는데 2는 이 2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건 가능해. 안 한 상황 아니야?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지금 6묶음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건 아니구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우리가 그 다음 숫자인 7묶음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7묶음 있으면 여긴 2분의 21이죠. 그럼 여기다가 몇 더해주면 돼? 그렇지. 2분의 1만 딱 더해주면 1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22여서 그러면 2분의 1 지금 추가하면 되니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7묶음 총 몇 개 있는 거야? 21개에다가 딱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m 자체는 2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딱 안 나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뭐 3개씩 반복되고 있긴 하겠지만 딱 3개씩 반복돼서 3개로 나눠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1개가 남을 수도 있고 2개가 남을 수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지. 다음 8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99 이거 집중. 좀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문제 좀 읽어보고 계세요.
자, 봐봐. 이 문제 만약에 그냥 우리가 배운 거 토대로 푼다 치면 첫째 항을 아니 모르니? 모르지. 그러니까 문제에 첫째 항이 나왔는데 뭐 3보다 크다라는 것만 나와 있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면 이 A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두 개로 나눠서 풀어보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의 그 해설지에서 나오는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A10까지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석대로 나아가는 거. 그걸 이제 정방향으로 푼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그냥 정방향으로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정방향으로 푸는 건데 사실 얘들아 문제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째 항이 나와 있어? 10번째 항이 나와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구하는 거지. 사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10번째 항 가지고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구해달라니까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10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나아가는 10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나아가는 거꾸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푸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A에서 A10까지 나아가는 건 정방향이고요. 근데 정방향으로 풀려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아니 이게 좀 귀찮아. 케이스 분류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에 10항이 나왔잖아. 맞지 않니? 그러니까 10항 가지고 1항 또는 2항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역방향으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10항이 주어졌으니까 9항은 뭘까? 9항은 구해냈으니 8항은 뭘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추론하는 거.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풀이. 역추적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역추적. 역으로 추적한다. 자, 문제 조건이 꼭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역추적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근거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방향으로 풀려면 뭘 해야 된다?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 근데 케이스 분류하기 싫다 이거야. 역추적 한번 해보자 이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역추적하기 위해선 이 점화식을 좀 건드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지금 이 점화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점화식이니 뒤로 가는 점화식이니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어? n 플러스 1항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지. 그러니까 n항에서 1을 빼라. n항에서 3을 더해야 그래야지만 한 항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한 항 증가된 그 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야. 일씩 증가하는 느낌. 이해되니? 그러면 이 점화식을 누구 기준으로 작성했을 때 역으로 가시는 거냐? AN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작성된 게 정방향이야. 너희가 만약에 저 점화식을 AN 기준으로 작성한다면 이게 역방향인 거야. 무슨 말이냐? 얘들아, AN은 n 플러스 1항에서 1을 더하시거나 혹은 n 플러스 1항에서 3을 빼시면 되죠. 맞니? 그래서 그냥 2항에서 쓰면 AN은 n 플러스 1항에서 1을 더하는 거 또는 n 플러스 1항에서 3을 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조건도 우리가 써줘야 돼. 얘들아, n 플러스 1항 어떤 수일 것 같아?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지금 n항이 홀수래. n항이 홀수래. n항이 홀수래. 그러면 어떤 수에다가 1 더해야 홀수되니? 짝수야, 홀수야? 그치, 짝수지. 그래서 n 플러스 1항이 짝수일 때 이해돼? 그리고 n항이 지금 짝수래. 짝수래. 어떤 수에다가 3 빼야 짝수되니? 홀수야, 짝수야? 그치, 홀수지. 홀수에서 홀수 빼야 짝수니까. 작성할 수 있어요?
익혀놓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되게 다양해진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10항에서 거꾸로 가볼 거야. 거꾸로. 10항이 지금 몇이야? 12점. 12는 짝수죠. 짝수니까 1 더하면 9항 14. 홀수죠. 3 빼면 10. 짝수죠. 11. 홀수죠. 8. 다음 짝수죠. 9. 홀수죠. 6. 짝수죠. 7. 홀수죠. 4. 그 다음 5. 그 다음 2. 어떻게 썼니 지금? 10항, 9항, 8항, 7항, 6항, 5항, 4항, 3항, 2항, 1항. 얘는 뭐야? 0항이야? 이거 없애. 이게 첫 항이랑 이게 두 번째 항이야. 끝. 둘이 더하시면 9.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역방향으로 푸는 게 훨씬 쉽고요. 역방향으로 푸는 문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정방향이 좀 껄끄럽다. 약간 여사건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사건 뭐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케이스가 너무 좀 복잡하다. 케이스가 너무 많다. 라고 한다면 여사건 가지고 해결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나아갔을 때가 조금 더 복잡하다. 케이스가 분류를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역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무조건 역방향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라고. 근데 내가 이 역방향으로 푼 이유는 점화식을 일단 이렇게 설계하기가 간단하다. 점화식 자체가 별로 안 어려운 점화식이잖아. 뭐 1 더해라 3 빼라 뭐 이 정도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작성하는 게 쉽고 그리고 역방향으로 풀면 케이스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로 전 역방향으로 푼 거예요. 이해되니? 좋습니다. 901번 수학적 기납법 연습해보셨나요? 연습해보셨나요? 이거 연습해야 된다 얘들아. 자, 901번 보겠습니다. 자, 901번.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얘들아, 왼쪽 어떻게 읽니? 어떻게 읽니? 팩? 팩 아니다 얘들아. 팩 팩토리얼이다. 팩이에요. F예요. F. 팩토리얼이다 얘들아. 팩토리얼이에요. 알겠죠? 자꾸 이 말 할 때마다 어제도 무슨 자꾸 뭐 나는 선생님은 소파라고 하냐. 카페를 카페라고 하냐. 뭐 이러는데. 아 진짜. 어쨌든. 아 이게 너무 팩토리얼 아니니? 팩토리얼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피가 아닌데 참말. 어쨌든 자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립하는 자연수에 대해 먼저 찾아봅시다. 지금 N에 1 집어넣으면 성립하니? 안 하죠? 누구 집어넣으면 성립해? 그러니까 4부터 성립해요. 3 집어넣어도 3팩은 6이니까
2의 세제곱이 8보다 작죠? 이게 이제 4 팩토리얼부터 24니까 16보다 크죠? 그래서 4부터 성립하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4일 때부터 성립하니까 자, 4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 다 성립하다라는 것을 수학적 비교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으면서 확인을 일일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단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자연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맞지? 그래서 요놈은 단 두 가지만 밝히신 걸로 증명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힘이었죠. 자, 일단 첫 번째 뭘 밝혀야 돼요? 첫 자연수 n이 몇일 때? 그치, 4일 때 성립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n이 4일 때에 대해서 성립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4 팩은 2의 4제곱보다 크다. 24니까 16보다 크죠? 그러면 끝. 자, 두 번째로 밝히셔야 되는 건 뭐였어? n이 k일 때 성립하다라고 가정한다면 n이 누구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4일 때 성립하면 5일 때 성립, 5일 때 성립하면 6일 때 성립, 6일 때 성립하면 7일 때 성립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 성립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과정이었지. 그래서 일단 n이 k일 때 성립하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k 팩토리얼은 k 2의 k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자. 이게 k일 때 성립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밝히셔야 되는 건 뭐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다라는 걸 밝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 2의 k 플러스 1승보다 크다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증명할 거야. 증명해 보겠어. 증명해내 보겠다. 알겠니? 알겠어? 너 진짜 이렇게 쓰니? 지금 필기할 때? 안 쓰니? 왜 이렇게 쓰시? 안 쓰시는 거야 원래? 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참이라고 가정한 식이니까 얘는 일단 참이에요. 그리고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면 몰라. 얘는 아직 몰라. 하지만 참이라고 밝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참이라고 가정. 자, 그러면 얘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밝히고 싶기 쉽잖아. 그러면 좌변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할래? 여기다 누구 곱해? 그치, k 플러스 1을 곱하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해.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좌변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고 우변은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3인식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참인식인데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왜? 얘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지금 얘 가지고 얘를 바로 밝히긴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식이니까. 따라왔니? 근데 지금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건 확실해. 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요 자식보다 크다라는 건 확실해. 이게 얘가 훨씬 세. 얘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난 얘는 이겼으니까 얘랑 얘 싸움 붙이는 거지. 너네 둘이 한번 싸워봐라. 너 나랑 싸우고 싶으면 얘는 이기고 와라. 두 식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놈과 이 놈은 서로 다르지만 크기 비교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 식의 대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두 식의 대조 비교는 뭘로 한다? 그치? 차이로 한다. 차가 양수면 앞에서 뒤에 걸 뺐다라고 한다면 앞에 게 더 큰 거. 음수라고 한다면 뒤에 게 더 큰 거. 그래서 차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에서 요 놈 한번 빼볼게요. k 플러스 1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승.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누구로 묶여요? 2의 k제곱으로 묶이죠? 2의 k제곱으로 묶으면 k 플러스 1에서 2를 뺀 k 마이너스 1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난 얘 뭐가 궁금하다고? 부호가 궁금하다고. 그러면 각각의 부호를 살펴볼까요? 2의 k제곱은 무조건 양수 아니에요? 그리고 k-1도 마찬가지로 k가 지금 몇 이상? k는 n이었는데 n은 지금 4 이상이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아! 뺐더니 0보다 크네. 누가 더 세?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승이 더 세지. 그래서 이 자식보다 더 큰 상황이니까 대수관계가 이렇게 확정이 되죠. 지금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가장 크고 그리고 중간에는 요 자식이 그리고 가장 작은 놈은 2의 k 플러스 1 제곱이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얘와 얘를 대조 비교하지 않아도 요 놈이 요 놈보다 지금 크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무조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끝났다. k 플러스 1 대도 성립하는 거니까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돼요. 연습해야 된다 이거. 이거 연습 안 하면 저 죽어도 깨나도 못 풀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연습이 살짝 되잖아? 그럼 뭐가 가도 다 풀어. 뭐 별게 없으니까 변형 자체가 안 되니까 수학적 개념 그냥 방법만 아시면 돼요. 오히려 다른 증명법보다 더 쉬운 증명법이기도 해요. 이게 식이 좀 복잡해서 좀 짜증나 보이는 것 뿐이죠.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90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이 문제 일단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
15번째 항이 43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가지고 뭐 구하는 문제야? 첫 항 A 구하는 문제야. 그럼 15항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첫 항을 다시 구하는 문제인 거니까 얘는 사실 역으로 추론하는 역추적하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근데 역추적 문제라고 역추적해서 꼭 풀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역추적해서 푸는 문제는 맞거든. 근데 역추적하는 문제는 사실 정방향으로 풀 수도 있고 역방향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아, 나 이거 정방향으로 풀 것인가 혹은 역방향으로 풀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 그냥 문제에서 얘 나왔고 얘 구하라고 역추적으로 무조건 푸는 건 아니야. 그건 좋은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판단하는 근거를 내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판단하는 근거. 일단 정방향이 사실 정석이잖아. 정방향이 정석이긴 하잖아. 우리가 수열을 풀 때 역으로 간 적은 별로 없잖아. 정방향으로 보통 가잖아. 자,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나 정방향으로 풀 때 이 문제 좀 간단한가? 할만한가? 일단 첫 항이 A라고 주어졌죠. 이 상태에서 A 가지고 케이스 분류해야 될까? 지금 얘들아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 가지고 물어본 건데 이 n은 항 번호니 항이니? 항 번호죠. 그러니까 n항, n 플러스 1항, 항 번호지. 그러니까 항 번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케이스 분류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정방향으로 풀었을 때 케이스 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돼. 그리고 점화식이 어렵니 쉽니? 이거 자체가 그렇게 불편한 식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 뭐 1 더해라 아니면 뭐 2 빼라 2 더해라 뭐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점화식에 대해 너희가 조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난 느껴지는 거야. 그냥 충분히 간단한 점화식이다. 충분히 간단한 점화식. 만약에 복잡하고 케이스도 분류해야 돼. 그러면 역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얘는 심지어 간단하고 케이스 분류할 필요도 없어. 그럼 일단 정방향으로 푸는 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리고 한번 상상해봐. 역방향으로 푸는 상상. 역방향으로 푼다면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는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항 번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43이라고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역방향으로 풀면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기는 해요. 이 문제는. 근데 얘를 좀 조작하려고 봤더니 뭐 이항하고 이항하는 것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이제 이 항번호가 n 플러스 1항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놈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아니라 지금 3의 n이 3의 배수면 n 플러스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아니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일 때랑 1이 아닌 수일 때랑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복잡하지 않니? 느끼기에? 그러니까 지금 요 놈에 대해서 점화식을 너희가 조작해보면 오히려 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물론 할만하겠지만 굳이 3의 배수랑 3의 배수 아닌 수 가지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랑 아닌수 가지고 생각하는 게 더 짜증나잖아. 말도 길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야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생각엔 역방향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오히려 더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괜히 식을 건드렸다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사고의 근거로 저는 정방향으로 풀 거고요. 그리고 저의 그냥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한 10년 이상 모의고사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이제 뭐 막 풀어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갓난 아기 때부터 모의고사를 풀어왔어요. 저의 근거를 가지고 얘들아 나 10년 경험 가지고 얘기한다. 들어라. 이거는 반신 많이 하셔도 돼요. 한 50%만 믿으세요. 50%는 아니고 한 70%만 믿으세요. 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에 첫 항이 나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주어지지 않았니? 뭐로? A로 주어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굳이 그냥 첫 탕을 줄 필요가 없는데 첫 탕을 A라고 하자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첫 탕을 문제에서 굳이 A라는 문자를 써가면서 주어줬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기도 하냐면 A 가지고 풀어라 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항이 A니까 그 A 가지고 너가 이제 15항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A 가지고 15항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정방향 같아 역방향 같아? 정방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A 가지고 15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주어졌으니 지금 A 통해서 15항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푸는 게 이 문제의 그 출제 의도이지 않을까. 문제를 내신 분의 출제 의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앞에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면 앞에 잠깐 보죠. 아까 역방향으로 풀었던 899번 문제 있어요. 899번 문제. 비교돼? 첫째 항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그냥 첫째 항이 3 이상의 자연수다 라고만 알려줬지. 사실 첫째 항에 대해서 뭐 A다 K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줬지. 이런 좀 디테일 괜히 주지 않았을 것이다. A로 이건 한 70%만 믿으세요. 70%만. 출제자의 의도는 난 이렇게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제 그 10년 데이터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정확한 근거는 이 두 개 가지고 따져보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되고 간단하죠. 자 그러면 A 가지고 풀어보자. 자 첫째 항 A. 두 번째 항 뭐니? 두 번째 항은 3의 배수가 아닌 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2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항은 A 빼기 2야 더하기 2야. 빼기 2죠.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지금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항에서 2를 더해라가 되겠지 이번엔. 그래서 여기다 2를 더하시면 다시 A.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3의 배수항이니까 네 번째 항 구하려면 1을 더해야 돼서 A 플러스 1 따라왔어요? 그 다음은 2를 빼야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2를 더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니 지금? 2를 더하시면 A 플러스 1. 얘는 6항이니까 3의 배수항이죠. 그러면 뭐 해라? 1을 더해라. 그럼 A 플러스 2. 다시 2 빼라. A. 다시 2 더해라.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상황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의 배수에 대해 얘기했으니 3개씩 끊어서 살펴 한번 볼게요. 얘는 주기수열이야 아니야? 일단 주기수열은 아니기는 해요.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하지만 3개씩 끊어봤을 때 규칙성 혹시 보이니? 얘가 3항, 얘가 6항, 얘가 9항. 오? 몇씩 커져? 1씩 커지지. 그러니까 3의 배수항들은 1씩 커지고 있구나. 이해돼? 그래서 뭐 15항까지 하려면 뭐 어차피 9까지 쓰는 입장에서 뭐 6개만 넣었으면 돼서 그냥 해도 되긴 하겠으나 뭐 예를 들어 99번째 항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300번째 항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보니 3의 배수항들에 대해 살펴보시면 1씩 커지고 12번째 항은 몇이 되겠다? 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3이죠.
3이 될 것이고 15번째는 a 플러스 4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문제에서 43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는 39. 끝. 그냥 안 어렵죠 사실. 내가 말이 길어서 그랬지. 지금 내가 한 건 그냥 나열한 것뿐입니다. 뭘 기준으로? 문제에서 주어준 a를 기준으로. 그냥 나열하니까 답이 나오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거 근거 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오늘 보고 또 이제 수요일을 안 보겠죠. 뭐 기말 때 보긴 하겠지만 2달 뒤에 제가 말했던 거 명심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뭐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뒤에 문제 더 풀어볼게요.